자, 중국 차가 쫓아온다.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원래 중국이랑 우리가 자동차에서 경쟁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차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중국과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산업 이야기가 있을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우리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전기차 타시는지요? 아직은 기름차입니다. 아직은 안 탑니다.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닙니다. BMW입니다. 버스, 메트로, 워크. 알겠습니다. 근데 중국 차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대륙의 실수라는 밈이 있잖아요. 샤오미의 보조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뭐 청속이나 뭐 등등등. 근데 중국 차도 대륙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올라왔습니까? 일단 이게 중국 차 앞에 기름차냐 전기차냐에 따라서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차에 이제 내연기관차를 타겠다라고 하면 이제 목숨은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는 지금 중국 차가 따라오는 것인지 중국 차가 리드하는 것인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저도 한번 중국에 가면 쇼핑몰 이런 데서 그냥 휴대폰처럼 전시를 하고 있어요. 다 앉아보고 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사실 차는 차지만 뭐 내연기관하고 또 다른 기술이다 보니까 중국이 아예 리드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좀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박종훈 팀장님 네.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고 중국도 전기차 기준으로 잘 팔린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비아디도 있고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 많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리전차. 판매량 부분에서 테슬라랑 엎치락 뒤치락 합니까? 지금 사실 누적 판매량을 좀 보게 되면 사실 비아디가 생산량이 워낙 많고 오.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이 내수 시장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그 내수 시장에서의 그 압도적인 생산량과 인도량 자체는 사실 테슬라를 넘어섰습니다. 예, 넘어섰고 그 부분이 다시 테슬라가 압도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정말 왜냐하면 정말 물량 공세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누적 그 인도량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있다. 그래서 화면 한번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를 보게 되면 테슬라를 앞지른 비아디라고 제가 뭐 왼쪽에다가 이렇게 적긴 했는데요. 네. 사실 과거에 이 비아디에 대한 뭐 기술력, 앞서서 말씀해 주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가격적인 이야기, 또 중국의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비아디를 급상승, 그러니까 이 인도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월등하게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뭐 내수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치더라도 그럼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은 또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유럽도 관세를 적용을 했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지금 오면 관세 적용할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적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타국, 제3국을 통해 가지고 또 미국을 수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좀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관세적인 이슈는 아마 이번 미국 대선도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비아디의 엄청나게 물량 공세 또는 가격 경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최근도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업황의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중국이라고 하면은 싼 맛에 대량 생산해서 그냥 가성비로 쓰는 거다라는 게 우리의 인식인데 그랬죠. 사실 전기차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고 산업계에 리드 굉장히 기업이죠. 큰 네. 재편이 있는 게 사실인 거다. 저도 뭐 간단하게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그 비아디 말씀 주셨는데 전 긴 환경에 보여드리면 2011년부터 재작년까지의 국가별입니다. 야. 뭐 사실 중국의 성장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거의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네. 뭐 다른 지역들도 늘어는 나고 있지만 중국의 이제 증가량이 너무 늘기 때문에 다 그래프가 눌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기업별로 나눠 보면 물론 이번 1분기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모델 Y였어요. 그래서 테슬라. 지금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비아디고 그리고 국가로 보면 역시나 대부분이 이제 중국인 겁니다. 근데 이제 비아디가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일단 여기 배터리 회사였잖아요.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제 차를 만들다 보니까 배터리를 조달해야 되는 다른 기업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고 이 압도적인 거 특히 이제 한때는 LFP 배터리를 가지고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지 굉장히 뭐 저렴한 거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싼 게 최고잖아요. 예, 그런 상태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도 이번에 LG 에너지전도 처음으로 LFP 뭐 수주를 받고 이게 약간 그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서 주도하고 있는 게 비아디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도 한 2종의 차량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도 아니고 너무 좀 장난감 같이 생겼고요. 네. 예, 너무 중국차 같습니다. 어떤 게요? 너무 눈에 띄어요. 중국차가 너무 중국차 같다. 그 왠지 좀 중국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벤츠도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런 말 써도 되지만 짱츠라는 말도 있고, 짱츠? 예, 약간, 이게 뭐예요? 약간 중국스러움이 비방용이지만 그러니까 중국스러움이 중치라고 많이 그러죠, 중치.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벤츠가 중국에서 많이 팔리니까 아, 중치. 벤츠의 내부 그렇죠. 인테리어나 외부도 그렇고 앰비언트나 중국 분들이 그걸 좋아하실 만한 짱치라고 하시는 건데 아,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많이 하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제 투자자들 중치, 사이에서 짱치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 어쨌든 그런 고급차도 굉장히 중국화, 중국스러움이 많이 근데 묻어나게 비아디는 됐다. 다른 뭐 길리나 이런 데보다 더 중국스러워요. 아. 사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가져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알겠습니다. 보면은 사실 그렇게 이게 구매력을 당기는 차는 아니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겠죠. 가격 네. 싸면은 그거 그냥 그렇죠. 밀어붙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렴한 전기차가 2,700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가격으로 이제 비아디가 한 1,90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국에 오면은 이제 그거보다는 가격이 좀 높아지겠지만 그렇다면 유지비도 저렴하고 차량 가격도 저렴하다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도 이제 절반은 중국 거지 않습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그래 이제 한 절반 80% 넘어갔죠. 는 중국. 예. 네. 이건 그러다 뭐- 보면 이제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고 테슬라랑 비등비등할 만큼 전기차 기준으로는 중국이 물량 공세를 쫙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또 사는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겐조님께서 애드립으로 중국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이렇게 랩 아시죠? 몰라요. 지금 전 부조실에서 약간 야유가 들리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근데 약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네. 중국차에 대한 그런 감성 혹은 느낌 그리고 내가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그런 체감 가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게 일단은 제 차가 없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이제 주변 친구들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뭐 대표할 수는 없지만 조금 취약하다? 기온에도 취약하고 약간 뭐 충전하기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일단은 크게 인기 있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하긴 하다. 자연을 위한 뭔가 그런 자동차? 이런 느낌으로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친환경 느낌으로는 중국이든 네. 뭐든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거에 매력이 있는 거고 중국 차는 그래도 조금은 그렇다라는 느낌은 아직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매출 성장률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뭐 성장률이나 네. 혹은 느끼는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뭐 화면 뭐 제가 또 뭐 몇 가지 오늘 정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예,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할수 지금. 있을지 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네. 저도 머리가 아픈데 일단 지금 비아디 글로벌 매출의 급증이 사실 과거의 이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지나오면서 어떠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가가 사실 시장에서 많은 프리미엄을 주는 또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뭐 국내 증시를 또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국내 전기차 시장 또 2차 전지의 캐즘 현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네. 중간에 이런 성장률 자체가 좀 꺾인 부분이 지금 화면으로 아마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1분기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또 테슬라 주가 보시는 분들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거의 2002년 월드컵 수준으로 보고 네. 계시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급상승을 보이는 부분도 인도량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초입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의 글로벌 매출 급증도 지금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고 있는. 물론 최근에 또 급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가 보이는 지금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하이브리드고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인데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졌다.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별로 한번 봤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정말 이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니까 비아디가 그 인도량에 대해서 절대치를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요 민트 색깔이 유럽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파란색이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세 개의 시장 자체가 중국차의 전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빨간색 그래프 보시게 되면 이 중국에 대한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델별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모델별로 보게 되면 지금 1위부터 1위, 2위, 4위, 6위, 7위가 비아디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전기차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인 여기에서 요 짙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기차고요. 3위로 기록되고 있는 모델 Y가 지금 3위, 지금 테슬라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는 이렇게 양분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모델별로 봤을 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아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이 전체적인 전기차 시장의 업황 자체가 다시 개선되는 게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자료가 이제 2024년 5월이나 보니까요. 네. 월별로 뭐 약간의 수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5월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결국 내수 시장에서 물량으로 때려박으니까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수출까지 더해서 상품성 높여서 수출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많이 보면 될 것 시청자분들 같습니다. 궁금하실 게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내수 시장을 크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기차를 좋아하는지 예, 그게 얘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전기차를 탈 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충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때문은 아닌데 중국은 특이하게 일단 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를 받는 거지 네. 주차장을 따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은 주차장을 따로 분양받아야 돼요. 번호판도 따로 분양. 예, 그러니까 번호판도 차를 살 때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부족하면 이제 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 아파트를 살 돈이 없으면 이제 주차장만 사가지고 임대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기 전용 칸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면 거기다가 충전 시설을 무료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00% 집밥이 되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인프라가 정확하게 갖춰져 그렇죠. 있네요. 우리가 테슬라를 사면 뭐 앱을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찾아다녀야 되는데 거기는 와서 자기 집에다가 설치를 해주니까 우리보다 훨씬 좀 유리한 부분이 있고 또 게다가 이제 배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엄청나게 밀고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 중국이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미는 산업은 마진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마진을 만들어서 다른 국가들을 잠식까지 들어가는데 그 제 자료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중국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둘 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둘 다 에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래프가 위로 올라갈수록 원유 수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기준점을 내려갔죠. 이제 미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닙니다. 그 중국은 지금 저 위로 에너지 올라가죠. 수입이 엄청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패권 국가로서 에너지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국가가 위험에 빠진다는 아하. 거죠. 근데 미국은 안전해졌잖아요. 러시아는 뭐 어쨌든 기름 파는 나라니까 원래 많은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에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에너지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중국도 에너지에 관심을 써야 되고 그리고 원유 수입 의존도도 높은데 원유가 들어오는 길 자체도 미 해군이 다 막고 있어요. 위험한 거죠. 그럼 에너지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없는 원유를 할 수 없으니까 신재생으로 가는 거죠. 그게 태양광이고 그게 배터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 존망이 걸렸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보조금을 행사를 해서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 화면 좀 띄워주시면 보조금을 엄청나게 줘서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도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아. 그걸 받은 것보다 지금 보조금이 없는 중국산 패널이 더 쌉니다. 오. 네, 쉽게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 주는 거랑 중국에서 그냥 배터리 그냥 나가는 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다. 태양광 패널을 할 때 미국에서 미국 거를 사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요. 아. 그래서 한 절반 정도 깎아주는데 그거보다도 중국 거 보조금 없이 사는 게 더 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판 테무 알리 그런 시인. 것이죠. 그렇죠. 알테시 같은. 우리도 한때 엄청나게 태양광 투자 많이 했잖아요. 아하.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 거의 영바지드로 파니까 그냥 싼 거 사가지고 발전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렇네요. 그 사실 유럽- 이게 에너지 패권 문제입니다. 예, 유럽에 주택가 펜스 있잖아, 펜스. 네네. 이렇게 주택가 이렇게 치우는 거. 네네. 이거를 나무 대신에 태양광 패널로 진짜요? 진짜로 너무 싸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이렇게 하우스마다 물론 울타리?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전력을 어떤 일부 전력을 또 뭐 공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와. 펜스 대신에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짓는 유럽의 집들이 사진에 팁을 하나 찍혀가지고 더 드리면 예. 진짜 우리 뭐 신기하다. 빌라나 이런 거 가건물 했을 때 이제 적발돼가지고 철거하라고 하면 네. 이제 벌금 내야 되잖아요. 그쵸. 철거를 안 하면. 근데 그 뚜껑을 태양광으로 씌우면 또 허가를 내줍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줄 정도였죠. 그래 국가 정책 자체가 엄청 빵빵하게 지원이 일단 되는 당시에는 부분이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분위기, 글로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거기에 친환경을 가야 되는데 태양광이 이제 가장 저렴하니까. 근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거의 잠식을 했죠. 그래서 유럽이 10년 전에 중국산 태양광에 대해서 좀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친환경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관세를 안 매겼어요. 그랬더니 유럽에선 태양광은 이제 사실상 산업이 고사였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전기차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말자라고 해서 이번에 최대 47%까지 관세를 좀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복잡한 게 프랑스가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네. 근데 독일은 중국이 또 차를 많이 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얘기가 복잡해서 두 나라가 지금 마지막까지 싸우고는 있습니다. 네, 싸우고는 있는데 뭐 미국은 100% 때렸는데 유럽은 47%면 약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100%든 1000%든 사실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그냥 멕시코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을 찾고 있는데 트럼프나 바이든은 그 길도 막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고민 그거죠.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는데 대신에 우리가 관세를 적당하게 할 테니까 공장을 유럽에다 지어라. 예, 그게 그러니까 합작을 트렌드잖아요. 해서 그렇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가 비아디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유럽에 대한 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비아디가 터키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어찌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에 대한 관세니까 터키에다가 만들어진 중국 전기차라면 관세가 안 붙는 그렇죠. 그러한 네. 어떠한 우회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왔고 이게 뭐 공장이 증설되는 데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전반적으로 많이 팔리는 거는 알겠고 그리고 중국 전기차가 약진하고 있는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수습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궁금한 게 계속 네. 있었어요. 사실 좀 중국 차라고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이미지지만 믿을만한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막 급발진하면 어떡해요? 네. 안 멈추면 어떡해요? 근데 급발진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가도 다 이제 온갖 차들이 다 질문 하고 잘못했어요. 있어가지고, 예. 질문 잘못했어. 네네. 그나저나 사실 뭐 근데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도 근데 의문을 가질 네. 만한 사건들이 꽤 있었죠. 이번에 뭐 샤오미에서 저렴한 차가 나왔는데 네. 그 새 차를 사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좀 따뜻한 물에 온수 이제 세차를 했더니 차가 쉽게 말해 울어버렸다. 뭐 페인트. 아이, 그래도 그거 아니, 오버 아닙니까? 차가 어떻게 웁니까? 근데 영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차가 뭐- 막 비슷한 그러니까 영상. 뜨거운 오징어처럼 물을 했더니 이게 마치 오징어처럼? 예, 오징어 껍질 벗겨지듯이 에이, 어떤 틱톡 한번 자동차로? 검색해 보세요. 테슬라? 비아디 비아디. 샤오미 거. 샤오미 샤오미. SE7. 예. 아, 샤오미는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뭐 테슬라도 처음 나왔을 때 뭐 단차 안 맞다 뭐 이런 말 많이 있었잖아요. 테슬라는 그 맛에 타는 겁니다. 예, 물론 뭐 그게 감성이라고 하긴 네네네. 하는데 근데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그래도 괜찮아졌죠. 너무 또 바르면 또 예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죠. 약간은 벌려놓다. 그게 뭐. 약간 수제버거, 수제자동차 네, 이런 그리고 이제 느낌이에요. 중국의 단차들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단차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테슬라는 양반이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예 문이 안 닫히고 네, 네, 사실 바퀴가 빠지거나. 전기차는 네.
모터 아니면은 배터리잖아요. 그 네. 외에는 다 이제 껍데기라고 그렇죠. 아, 네. 자율주행 같은 건 소프트웨어적인 걸 빼면 그러면 중국도 사실 중국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절반의 공장이 중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을 중국에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이폰 믿을 수 없어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테슬라도 LFP 쓰는 것들은 다 상하이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은 이제 싼 값에 쓴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일부러 뭐 2억짜리 이런 게 고가로 우리 전기차에서는 우리가 굳이 저가 전략을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마케팅 전략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그래서 믿을 이제 수 있을까? 네, 믿을 수 있을까? 상품성이 기술력이 무엇이냐? 이제 네, 충분히 다 준비가 되어 근데 있는가? 우리 시장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는 조금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을 논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예, 근데 이제 배터리 자체가 지금 뭐 CATL부터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배터리의 기술력 자체가 월등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차 내에 있는 배터리의 그 전기차용 배터리 자체도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고 주행 거리나 여러 가지 발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 그리고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그 부분이 지금 CATL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테슬라도 여러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력 측면에서는 중국차가 사실 과거에 그런 우리가 정말 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좀 고장이 잘 나는 뭐 이러한 부분보다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한번 시선을 조금 바꿔서 사실 전기차가 처음에 각광을 받았던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큰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그렇죠. 했습니다. 혼자 자동차가 혼자 움직여서 내가 목적지만 찍으면 거길 가. 라고 일론 머스크가 뽐뿌질을 열심히 했고 그게 아직까지도 되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어쨌든 로봇 택시도 내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중국 차를 미국에서 파는 거, 미국의 그런 전기차를 중국에다 파는 거, 이게 안보 이슈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그쵸. 게 데이터를 쌓는 그쵸. 거고 AI로 학습을 하는 거고 도로와 지형에 대한 학습을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중국 차가 국내 출시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안보 관점에서는 이슈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팀장님? 뭐 일단 안보 이슈는 사실 중국의 내에서의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 중국에 가게 되면서 사실 지난 4, 5년 동안에 모아왔던 데이터를 전혀 쓸 수 없게끔 만들었어요. 중국 자체가. 네. 특히 상하이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그 데이터를 조금은 쓸 수 있게끔 상하이에서 약간 허가를 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로보택시랑 같이 연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도 있겠지만은 그 당국의 어떤 정치적인 뭐 부분 또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두느냐. 만약에 이 부분을 넘어서는 그러한 뭐 안보 이슈가 만약 발생된다면 뭐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를 할 거며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여러 국가 간의 여러 외교적인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돈생님은 어떠세요? 중국 전기차가 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규제가 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테슬라 차량을 각각 만들 수는 없겠지만 네. 소프트웨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이제 지역별로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데이터가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곳이라서 지금 거기서 수집되는 테슬라 데이터는 중국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갈 것 같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단 현대기아차가 이제 어느 정도 돼야 좀 풀어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테슬라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열기에는 조금 이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좀 파이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케이. 한국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이제 들어올 거다 네, 주로 그렇게 얘기가 상용차 나오고 위주로 있는데 많이 있죠. 네.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크진 않습니다. 중국에는 1년에 전기차 한 1,000만 대 정도 팔리는데 네. 한국은 한 15만 대 정도라고 15만 해서 대. 그냥 하나의 작은 매장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그렇게 힘을 안 써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게 글로벌보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길거리에 일단은 중국 전기차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죠. 좀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전체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뭐 BYD가 들어와서 한 2개 정도로 런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용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그런 거를 하기는 좀 힘든 한국 시장 특유의 정서는 있겠지만 이미 뭐 버스나 상용차들은 굉장히 많이 넘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 문제가 있겠죠. 지금 보조금이 고갈되면 나중에 뒤늦게 나온 차들 보조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 또 준비되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들이 많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비아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중국 차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벗겨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휴대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이런 것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를 좀 거의 받아들이는 환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저 개인적인 생각. 진짜 네. 개인적인 네. 생각. 저는 국내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은 중국 차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이름이 바다표범이야. 바다표범이요? 바다표범. 그게 뭐예요? 이름 자체가 왜요? 실라이언이에요. 씨라이언? 모델 이름이 야, 어떤 게요? 너 뭐 타고 다니니? 나 바다표범 타고 다녀. 오, 이거 웃기잖아. 멋있는데? 멋있어요? 바다표범 타고 다니고 싶은데. 물개 타고 다녀. 네, 좋아요. 그래요? 네. 그럼 사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안 살 이미지. 거다. 물론 모델명이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고 국내 정서를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뭐 교체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저는 동의하는 게 전 세계에서 예. E 클래스 최근 몇 년 동안 E 클래스 벤츠 E 클래스가 가장 많이 팔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더 많이 자동차가 팔리죠. 주는 이미지, 자동차가 그렇죠. 주는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비자가 많이 부여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가성비나 뭐 어떤 걸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를 탄다라는 샤오미 전기차를 탄다라는 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또 알 수 없다는 게 또 시장의 그렇죠. 흐름인 것이죠. 또 시장은 그렇죠. 네, 일단 뭐 휴대폰 같은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뭐 화웨이 거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삼성전자라는 뭐 거대한 게 있기 때문인데 이게 요즘 소비 트렌드가 실속파로 가기 시작한다면 특히 차값이 저렴한 정도가 아니라 유지비도 저렴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이밍도 말씀 주셨는데 네이밍 바꾸면 되죠. 뭐 네. 아이차닉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아이차닉? 나는 중국 차다 뭐. 차이니즈의 차. 예, 뭐 그렇게 갈 아이차닉?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차이오닉. 예, 어쩌다가 한두 개는 대륙의 실수처럼 모델 한두 개가 좀 선호를 받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나쁜데 얘는 괜찮아. 얘는 특히 이제 이번에 캐스퍼가 굉장히 작은 전기차가 나와가지고 이제 네. 대중화를 선언하잖아요. 캐스퍼 EV. 네, 그렇죠. 근데 중국 BYD가 약간 그런 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차에 대해서 그 자기 명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진 뭐 독삼사를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 그냥 모빌리티고 그 움직임에 있어가지고 휴대폰처럼 이렇게 디지털적인 베네핏을 좀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거 긍정 편향이라고 봅니다. 돈쌤, 그럼 샤오미 SU7, 샤오미 전기차 사실 겁니까? 가족을 다 태우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말이 일단은 끝났어. 한겨울이 너무 추워요. 한겨울에 또 춥다고. 네. 너무 추워. 그래서 부산 철원 가면 마이너스 40도예요. 본가가 부산이라서 한 방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부산이면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시내용으로는 네. 가능할지 몰라도 네. 패밀리로는 이제 메인은 안 돼도 서브는 되겠다. 본인은 안 사겠지만 잘 팔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수. 일단- 본가가 서울이신 분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 5단어 이상 되면요 부정적인 그렇죠. 거예요. 그냥 안 네. 산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난감으로 살 주린으로서 수 있지 정말 않을까? 궁금한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네.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좀 잘 나갔었던 걸로 그쵸. 기억을 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런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됐을 때 타격이 없을지 그리고 또 저희가 일단은 주의해야 할 우리는, 것들 없을지.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가 상반기에 네. 좋았던 거는 미국 수출이 좋았고 특히 이제 뭐 전기차가 잘 안 팔리는 상황에서도 하이브리드 잘 나갔기 때문에 이거 수출이 많은데 환율이 높았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중국차로 넘어오면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아무래도 거기서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주력하고 있지 않은 배터리를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퍼져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좀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약간 뭐 앞서서 이제 투자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한다면 네. 사실 뭐 어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전기차 이제 스타트업 다들 아시는 루시드라는 기업입니다. 네. 예, 미국의 루시드라는 기업인데 이 루시드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회복이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월가의 기대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물론 뭐 중국 전기차냐 한국 전기차냐 뭐 다들 뭐 좋아하시는 전기차 사시면 되겠지만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과거에 이 생산량이 항상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는 그런 상황에서 2024년 1분기가 들어오고 나서 생산량보다 인도량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스타트업 기업 자체도 인도량이 더 증가하다 보니까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전체적인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 파이 전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뭐 한국차나 뭐 중국차나 뭐 테슬라나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전기차 자체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쓰임을 받게 된다면 예, 우리가 이제 투자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업황 자체가 좀 개선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이 어떤 기업에 향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차후차층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님께서 대화창에서 소카가 만약에 그 가지고 있는 자동차 렌트카를 다 중국차로 바꾼다면 가능성 또 높죠. 예, 네. 산업에 대한 재편 이런 거에 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실제로 그 미국의 허츠 네, 그 렌트카? 테슬라가 정보점을 찍을 때 그 네. 뉴스로 갔었죠. 허츠가 이제 뭐 그런 전기차로 이런 거를 바꾼다 했다가 또 철회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이런 산업에 대한 시발점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차의 역습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물론 메리트가 있는 부분, 가격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게 전기차가 무조건적으로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안보에 대한 이슈, 그렇죠. 안전에 대한 이슈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침투하고 무언가가 확 날개를 사실 돋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시장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 루시드 같은 경우도 이제 생산이 줄다 보니까 재고가 준 것도 있어요. 이제는 할인을 더 안 해도 되겠구나는 안도감 때문에 생긴 건 사실인데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저게 차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잡은 알겠는데 그게 또 V자 반등을 또 얘기한다고 보기에는 너무 장밋빛 아닌가 이런 그 우려를 전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신입 다 물어봤죠? 네. 궁금한 건 다 해결됐죠? 네. 중국 전기차 잘 됩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런치토크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하시면서 중국 전기차가 지금 약진을 하고 있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는데 우리나라까지 들어온다고 하네.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쉽지 않겠다. 현대기아차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런치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